학교에서 나갔니, 이거? 네. 해볼까? 그 뒤에는 기출문제까지 있거든? 너희가 해야 될 건 추석 기간 동안에 교과서 문제 다 풀고 거기 있는 거 뒤에 있는 문제 다 풀고 할게요. 자, 그래, 주제로 만든 거 고르는 지문이었고요. 자, 타임전 우리가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인도의 농업 혁신이 나올 겁니다. 그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가 될 거고요. 뭐인지를 여러분들 잘 파악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갈게요. 자, water availability라고 해서 물의 이용 가능성은 이다. 중요한 농업적 관심사이다. 어디에서? 인도에서. 특히 무엇을 위해? 여기서 중요한 쌀의 경작이 되겠죠. 자, 한 가지 더. availability는 이용 가능성이라는 뜻이고요. 반유 표현은요. scarcity 정도 적어주세요. 부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할 수 없는 거니까. 다시, 물의 이용 가능성은 중요한 농업적 관심사이다. 즉, 물은 농업에서 필요합니다. 특히 쌀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인도에서. 괜찮죠? 두 번째, since는 여기서 이유를 나오는 접속사로서 여러분들 because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44%의 그 나라의 agricultural land라고 해서 이 이 농토의 44%만이 is irrigated, 관계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관계하다라는 수동태잖아. 근데 관계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을 논밭에 내다라는 뜻을 우리가 관계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났던 그 나라는 당연히 인도가 되겠죠. 자, 인도 농토의 44%만이 관계되기 때문에 수백만의 쌀 재배자들은 당위성을 나타내는 must, rely on, 의존해야만 합니다. 자, rely on 여기 부분. 저 여기다가 좀 쓸게요. 의존하다는 뜻으로서 동의어 표현. depend on, trust in. 아니어로는 키보드가 말하는 distrust 그리고 disregard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수백만 명의 쌀 재배자들이 여기서 annual은 매년이죠? every year. 매년은 이 우기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쌀을 재배를 하는 걸 주축으로 섰는데 44%라는 것은 사실 반보다도 못한 수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면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논밭에다가 물을 대는 것이 44%밖에 안 되니 56%는 우기,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적절할 때 비가 잘 와줬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역적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자, 지난 30년 동안 인디아의 농부들은요, 직면해 왔다고 합니다. 뭐에? 난관에. 여기서 ans는 무엇을 따라 정도로 해석해주세요. 무엇에 따라. 즉, 극단적인 날씨, extreme weather events. 이 극단적인 날씨의 현상들, 뭐를 포함한? 우기를 포함한. 그래서 다시 뭐를 포함한? 가뭄을 포함한 이 우기 동안 극단적인 날씨가 have become more frequent. 어떻게 됐다? 그냥 보내셨다. 그러니까 인도는 농사에 의존하는 국가이며 농사에서 관계를 빗물에 의존했는데 우리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난관에 봉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 사용 계획은요, are 1, 2,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물 이용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 언급했었던 이 문제점을 타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이 물 이용 계획이 한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빙한 방법. 태 잘 보세요. 빙 PP입니다. BPP예요. 수동태죠? 사용되고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물이 부족한 thirsty regions, 물이 부족한 지역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한 방법이 바로 물 이용 계획이다. 계속할게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인도의 정부는 시작했다고 합니다. 뭘 시작했어? 국가 유역 관리 프로그램. 여기서 얘들아, watershed라는 것은 유역이라고 하거든. 유역이 무슨 말이냐면 물이 흐르는 경로, 즉 물길이라고 해석하거든. watershed 되는 거니까. 뭘 하기 위한? To promote more efficient water use through education and technical support.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으로서 앞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을 수식하게 됩니다. 자, 해석하면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인 물 이용을 더욱 장려하거나 증진하기 위한 국가 유역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지금 시행한 것, 어떻게 보면 이 물 부족에 대한 이유, 관계로 우리가 충당하지 못하는 기상 이유로 발생된 이러한 이유의 해결책은 바로 뭐였냐면 첫 번째 위에 언급했었던 이 water use plans가 된다면 두 번째는 뭐다? 이 국가 유역 관리 프로그램이다. 되잖아? 근데 사실 이거 두 개를 우리는 같은 맥락으로 봐주셔도 되겠죠. 그럼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겠죠. 자, 이 두 개는 여러분들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두 번째, another innovation. 또 다른 혁신으로는 상당한 진폭, substantial progress, 상당한 진전이 has been made, 이루어졌습니다. 자, have been, pp는 수동태죠. 뭐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방법, hybrid rice, 즉
하이브리드 벼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즉 뭐를? 벼 품종을. 우리가 하이브리드라는 단어 자동차에 많이 쓰이잖아. 하이브리드가 갖는 단어적 의미는 무슨 뜻이야? 효율성이 좋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효율성이 있냐면 더 빨리 자란대. 반면에 다시 뭘 하면서? 더 적은 물을 사용하면서. 자, 분사구문이고요. 풀어서 쓰면 while they use less water이 되겠죠. 여기서 they가 지칭하는 것은 앞에 언급했었던 이 hybrid rice varieties,가 되겠죠. 해도 돼? 자, a new drought resistance basmati rice variety. 자, 주어가 좀 길죠?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는 matures. mature는 여러분들 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다. 읽는다. 약 30일 일찍 읽는데요. 뭐보다? 이전에 PP, 교배된 종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의 벼보다 이 하이브리드 벼가 더 효율성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drought resistance니까 drought는 가뭄이고 resistance는 견디는 거니까 가뭄에 잘 견디는. 여기서 이거 이름입니다. 바스마티라고 합니다. 벼 품종. 이렇게 잡을게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해결책을 통해서 농부들은 인도에 있는 이 농부들은요, are praising, 뭐하고 있다?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를? 그 가수하게 품종을. 예를 들면 우리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praise라는 단어 동의어 좀 봅시다. comment, quote, 아니면은 criticize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criticize는 우리가 비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셨나요? 자, 내용 정리하면요. 일단 제목은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인도의 농업 혁신이고요. 그 두 가지 혁신을 아셔야겠죠? 인도 농업은 물 부족과 극한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결책은 1번 효율적 물 사용을 위한 유역 관리 프로그램 시행. 두 번째는 가뭄, 다시 물 덜 사용하고 빠르게 자라는 가뭄 저항성 벼 품종 개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해도 될까요? 해도 되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을 봐주시면 솔루션이 아니라 솔루션 C라고 볼 겁니다. 그렇죠? 이유는 두 가지니까.
즉 인도벼 재배, 인도의 물 부족, 즉 벼 재배에 있어서 재배를 위한 물 부족의 해결책들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뭐였다? 유형관리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가뭄저항성표 품종이 개발 교육.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해석 적어보세요. 자, 해석은 여러분들 어디 적으시냐면요. 쭉 넘겨보시면 4번, 5번, 6번, 네. 해석만 적어주세요. 네. 구문 분석까지 하시고요. 4번, 5번, 6번. 제가 전체 잘 보일 수 있게 봐드릴 테니까 구문이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보고 참고해 주세요. 해석해보라니까 그냥 해봐봐. 보지 말고. 아예 안 돼? 너 근데 그 일요일날 그거 보면 안 된다. 그거 있잖아. 그거는 조절 못해? 일요일날 백신 내가 너한테 기다려봐. 이게 쌤이 일정 잡기가 너무 빡세서 그때가 그나마 좀 다 된다고 했거든. 내가 너한테 연락을 했었을 때 22일 일요일이고 4시 반부터 6시 반. 그때 정기 수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 맞죠. 일요일 아침에 해야 돼. 몰라, 추석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 아니, 가족이나 지금 없어.
자, 다 하신 분들은 다음 질문이요. 좀 읽어보고 계세요. 자, 시작해봅시다. 자, 이번엔 2번이고요. 자, 제목으로 가장 알맞는 거 찾는 건데 사실 내신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 잘 파악하셔야겠죠. 갈등 해결의 요소인 세심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소재는 여러분들, 소재이자 주제가 되는 이 핵심 단어는 바로 감정이죠. 감정이 어떤 감정? 왜 이렇게? 적절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적절한의 appropriate라는 단어 중요하거든요. 얘는 동의어를 좀 적어보면 suitable, proper, 그리고 fitting. 그 반의어는 inappropriate, unsuitable, 그리고 improper 이라는 단어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챙겨주세요. appropriate의 동의어와 다시 appropriate의 동의어와 반의어입니다. 해도 돼? 자, 여기서 한번 끊을 거고요. including부터 others까지가 전부 다 들어가죠. 무언가를 포함하여 적절한 감정이 없다면 어느 정도의 caring, 배려하는 것 by each side, 양측이 뭐를 위해서? 상대 측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어느 정도 배려하는 것을 포함해서 적절한 감정이 없다면 진주어, 가주. for people은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뭐가? resolve important conflicts. 중요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이 하고 싶은 말은 감정이 없는 배려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즉 적절한 감정 가지고 있기에 중요성을 나타내겠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 배려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러한 적절한 감정이 없으면 중요한 갈등, 즉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에 적절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죠. 계속해도 될까요? 자, 갑니다. If your spouse is failing,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느끼고 있다.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얘는 동의어 표현 하나만 갖고 합시다. Acknowledge it. 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나 저번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주어를 여기서부터 2열까지 잡아주시고 얘를 주어 취급해주세요. 그리고 동사는 may, make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동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unavailable이라는 형용사는 뒤에 사실 말이라는 remark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available remark. 잘 봐. 상냥한 말, 즉 어떤 말?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여보라고 말하는 이러한 상냥한 말. 됐어? May only make things worse라고 하고 있죠. 그럼 흐름상 봐봐. 우리는 적절한 감정을 갖고 말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의 첫 번째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치? 근데 아래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배우자가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냥한 말, 즉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거 해요 여보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사실 뭐가 없는 거야? 뭐가 없는 말인 거야? 이 말은 감정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야, 선생님 이거 숙제 내줬다 뭐야? 이거 지문 진도 나갔는데 선생님 설명 괜찮았니? 했는데 너네 그냥 네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만든다고? 악화시킬 뿐입니다. 감정을 넣어주셔야죠. 되셨나요? 하나 더. 여기서의 whatever는요. 뭐야? 여기서의 whatever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명사절인데. anything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대시입니다. 계속해도 될까? 자, 간다. 그래서 이 make는 오형식으로서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오형식이었어요. 자, 그리고 exclusive, 오로지 의존하는 거. 뭐에 의존하는 거? 뭐에 대한 의존? 뭐에 대한 의존? 뭐야, 말이 없어. 자, as a means of라는 표현이 있죠. 일단 이거 먼저 좀 봐주세요. 수단으로서. 세계를 이해하려는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오로지 냉정한, 콜드한 rationality, 합리성에만 의존하는 것. 감정 배제하고 객관적, T처럼 얘기하는 것. 이것은 denies,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access, 접근하도록. 어디에? 인간의 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에 접근하도록 두지 않는다. 즉 바꿔 얘기하면 뭐야? 감정 없이 말하는 거 좋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deny는요. 거절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허락하지 않다. 다시.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를 써. 다시. 왜 안 되냐?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를 취하는 사형식입니다. 여기서 us 간접 목적어
access 직접 목적어. 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약간은 야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 우리는 상황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 라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 지금 나타내는 것은 뭐야? 냉담한 합리성, 이 차가운 합리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상황을 어떻게 만든다고? 악화시킨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결국에 말할 때 뭘 넣어야 돼? 감정이 중요한 것이야. 자, without which. 여기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나오고 있는데 이 without which를 표현하면 관계대명사다 보니까 and without it이야. it은 뭐야? 위에 언급했었던 important redeems of 여기서는 사실 이 단어가 맞기는 한데 흐름상 나는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 이해하지? 사실 important redeems of human experience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에 뭘 나타내는 거야?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없이는요, we may be unable to deal with.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다룰 수 없습니다. 차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국에 이제 지문의 흐름은 다 나왔어.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죠. 사용식 동사죠.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어떤 힌트? how한 힌트. 자, 문법적 표현 좀 잡아보시면 여기 의주동 나와 있죠? 의주동 간접보임 문법. 어떻게 how we are being treated.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서를 주는데 어떤 단서냐? 어떻게 우리가 대우를 받고 있으며 무엇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무언가를 말할 때 감정을 섞어서 말을 할 때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캐치를 해서 너희가 해달라는 대로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센스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자, unignored on and 다시 appreciated husband. 자, 주어져.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남편은요, maybe. 자, 중요 표현 갑니다. less, a, that, than, b라고 합니다. A라기보다 B다. 결국에 중요한 건 뒤에가 중요하겠죠? 다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남편은요, 아마도 maybe in need of 뭐가 필요해? 필요성이라고. 필요성, 즉 설명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어떤 설명이야? 왜 자신이 느끼는지, 그러한 방식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보다는 then 오히려 in need of 우리는 필요성이 적으셨나요? 일과 아이들로부터 떨어져서 와이프와 주말을 보내는 것 이런 게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에 남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 중요한 건 뭐야? 필요한 건 뭐야? 왜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느끼는지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보다는 객관성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와이프와 함께하는 주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그렇게 놀면서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또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감정의 중요성. 그렇니? 그러면 문제가 있었을 때 감정은 좋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 정답이 돼야겠죠. 고로 정답은 4번이고요. 정서적
다시 sensitivity 정서적 민감성은 is effective 효과적입니다. 뭐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회장님, 자, 내용 요약 좀 적어볼게요. 지문이 좀 간결하긴 하죠. 감정은 갈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소외된 배우자는 논리적 설명보다는 정서적 교감이 더 필요하다. 즉, 감정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다가 이 지문의 요약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될 문장은 1번, 2번, 3번 해석해 주세요. 1번, 2번, 3번. 이름을 만들었는데 야, 그래도 고3 거하다 이거 하니까 좀 더 쉽지 않아? 그렇지 않니? 아니야? 아, 나 뭐지? 이영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귀엽게 생긴 거 같아. 있어? 하세요. 조심.
해도 될까? 자, 할게요. 자, 숙제해주시고요. 자, 이번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미술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 1번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기는 한데 이 아트 테라피라는 게 사실 핵심 소재가 될 겁니다. 자, 해석하면요. 일단 하나만 안에다가 쓰면 provide A with B, A를 B, B를 제공하다. 자, 미술 치료는요, 개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기회?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즉, 창의적인 방식으로 their strengths, 자신들의 강점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뭐가? 미술 치료가. 자, individuals인 그들은요, 만듭니다. 자기만의 환경과 and personal world, 개인적인 세계를 어디에서? in their artwork, 자기 미술 작품 안에서. 사실 그치? 미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얀 도화지에 내가 생각한 세상을 그려나가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자, the artist. 자, 소위 말해서 이 아티스트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화가라고 할게요. 이 화가는요, 주인입니다. 자신의 우주에. 그리고 분사구문, 뭘 하면서? 선택하면서. 그의 his own, 자신만의 주제나 colors, 색깔이나 shapes, 형태나 materials, 소재나 그리고 이미지들을 선택하면서 자기 우주의 뭐다?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상황은 다시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앞에도 설명했지만 나의 가치관에 맞게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주제, 색채, 형태, 소재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그리는 행위다. 자율성이 보장이 되겠죠? 자, 미술 치료사는요, 장려합니다. 자, encourage는 여러분들 오형식이고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를 썼죠. 그리고 하나 더. 얘가 1번, 두 번째는 투렛이 투부정사의 목적격 보호 2번이 될 거예요. 자, 해석하면요. 미술 치료사들은 개인들에게 권합니다. 뭐를 권해? Not to judge. 판단하지 말고, 즉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to let. 뭐하도록? 흘러가게 두라.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되도록? flow. 흘러가게 두라. 다시 얘는 사역동사로 쓰인 투부정사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동사 원형 썼죠. 잘 봐주세요. 구문.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 1번, 목적격 보호 2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는 이 레슨 사역동사로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 되셨나요? 한 번 더 해석해줘 넘어가. 넘어가. 알았어. 자, 참가자들은 여러분들 배웁니다. 대절에 대해서. 내부터 월크까지 바로 쳐주시고요.
배절의 동사가 되겠죠. 즉 자기 표현, self-expression, 자기 표현이요 becomes, 된다라고 합니다. 창의적인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된다는 거. 다시 참가자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 표현이 창의적인 작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이 미술이라는 이 예술의 분야인 이 미술은요 doesn't have to be perfect. 뭘 필요성이 없어? 완벽할 필요성은 없다고. 사실 완벽을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완벽할 필요성이 없고요. 각자의 디자인들은요 어떻다? 독특합니다. 독특한 중요하겠죠. 계속해도 될까? 자, 그 개념. 여기서 그 개념이라는 동격입니다. 붙일게요. 어떤 개념이냐면 that we are allowed to. 자, be allowed to 동사원형 잘 체크하세요. 자, 허용된다라는 거. 해도 돼? 자, 실험하고요. make mistakes. 실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실험해보고 그리고 그리다가 좀 실수하는 거 이런 거 괜찮다고. 오히려 이렇게 못했다고? 중요하다고. 그러셔. 중요하다고. 뭐에 있어서? 발달해서 자기 존중감에 있어서. 자기 존중감에 발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미술 치료라는 것은 어쨌든 완벽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자신만의 이런 환경과 세상을 창조하고 완벽함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자기 표현을 중시한다고 했고 실험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자존감을 개발한다. 사실 결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유전님? 그럼 이 미술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에 나가겠죠. 성장에 나가겠죠. 그래서 when individuals acknowledge 개인들이 인정할 때 뭐를? 대절을. They don't have to be perfect. 그들이, 즉 개인들이 완벽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개인들이 인정할 때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될 수 있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뭐를? 그들의 인지한 결정. 괜찮아? 그리고 뭐를? 자신들을 전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 괜찮아? 그래서 이 개인들은요 are often able to identify and focus on까지 적을게요. 자, 이 개인들은요 흔히 identify, 확인하고 focus on,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강점을. 뭐 대신에? 약점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강점이고 완벽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뭘 나타내는 거야? 자기 존중감을 나타내게 된다. 이해되니? 자, 정답은 미술 치료가 자신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죠. 완성도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답도 없을 뿐더러요. 결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미술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내용 요약 좀 해볼게요.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는 자신의 예술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환경과 세상을 창조하며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표현을 중요시하고 실험과 실수를 통해 자존감을 개발한다. 이 과정이
개인은 자신의 약점보다 강점을 더 잘 인식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나오는 거죠.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 문장 해주시냐면요. 7, 8 하나씩 4, 5, 6, 7번 해주세요. 4, 5, 6, 7번 여기를 좀 해석을 해주세요. 학교에서 몇 번까지 나왔어? 이거 학교에서 지금 한 거야? 어디까지 했어? 많이 했네. 빨리빨리 잡으면 다섯 개 할까? 아니야, 4개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직 교과서도 못 끝내가지고. 뭐야? 이 창의적인 뭐야? 창의적인. 너네 공무원 시험들이 뭐야? 준비되면 여기서 지금 뭐 시험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돼서 되면 하게. 너희 하나 지금 나간 거 여기서 준비되면 보고 시험 풀어. 내가 봐줄 테니까. 3과 공부 시험. 자, 선의해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무조 무서까지 하세요. 오, 이거 모니터 파손시 변성 조치였네. 다 썼어? 해도 될까? 뭐가 문제야? 다 했어? 뭐야, 아직 하나 남았네. 너 뭐, 제발, 한다. 으쌰. 꽃다발인 줄 알았네. 자, 합시다. 자, 빨리 해. 하나 남았잖아. 이따 쓴다, 왜? 자, 합시다. 8번.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 이거 좀 길죠? 자, 잘 들어주세요. 자, 제목으로 똑같이 대입학 제목이고요. 시창작 프로그램 짜기의 교육적 효과라고 합니다. 시를 창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교수는요, had. 사역동사 나오고 있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썼어? 동사원. 자, 교수는요, 학생들에게 크래프트. 얘들아, 크래프트는 만들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 만들도록 했대. 뭐를? 시창작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학생들에게 시켰대. 아이들은요, would feed, 입력하고. 자, feed는 사형식 문제입니다. 더 프로그램이 간접 목적어, verb, adjective, and noun. 얘가 직접 목적어예요. 여기는 구문 잘 봐주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에 동사, verbs, adjectives, 형용사, and nouns, 명사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the computer, 그 컴퓨터는요 would combine, 결합하곤 했습니다.
자, combine은 이렇게 A into B의 형태로 쓰입니다. A를 조합하여 B로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당연히 them은 위에 언급했었던 요 직접 목적어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프로그램에 동사, 형용사, 그리고 명사를 입력하고 컴퓨터는 그 동사, 형용사, 명사를 lines of poetry,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를 만드는 것으로 조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어? Mad wolf hates because insane wolf keeps, or ugly man loves because ugly dog hates.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장이지. 우리 이것을 뭐라 그래? 그냥 이상한 문장이야. 그럼 어쨌든 만들었는데 여기서 산출된 문장들이 어때? 이상하다. 근데 아이들은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 프로그램을 뭐 하도록? 자, 여러분들 get 준사역 동사 보이실 겁니다. 준사역이죠? 얘는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를 쓰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동사 원형 쓸 수 없어요. 동원 안 돼요. 다시. 그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이요. rent는 사형식이에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인 students가 간접 목적어고 이렇게 쭉 봐주시면 되겠죠? 얘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rent는 주었다 정도로 해석해주세요. rent. 다시 이러한 과정이요. 학생들에게 뭐 하는 것을 줬어? Steering insight into language 하는 것을 주었다. 놀라운 뭐를 줬어? 통찰력. 다시 놀라운 통찰력을 주었다라는 거. 이렇게 꾸미죠? 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자, 여러 가지 재료들. 예를 들면 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위에 언급했었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서 우리는 조금 더 문법의 감을 길러낼 수 있었다는 거. 위에 문장을 보면서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문법적으로 이상한데? 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됐다는 거. 괜찮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제대로? 아니야.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지만 프로그램은 실패했어. 하지만 나는 뭘 알아냈어? 문법의 감을 길러낼 수 있었다. 자, 동격이죠? 제니, 13살의 이 소녀는요, who had previously earned only mediocre grades, came into, 이렇게 뭐가 길어. 자, 쭉 봐주시면요, 여기까지. 앞에 나와 있는 소녀를 꾸밀 겁니다. 자, 잘 봐. 동사는 came이지. 근데 앞에 보면 had pp가 나오고 있지. 즉, came보다 뭐야? 더 과거를 나타낼 겁니다. came one day. 어느 날 왔다. 근데 어떤 소녀가 왔냐면 who had previously. 이전에 had earned. 받았던. 오직 평범한 성적을 이전에 받았었던 이 학생이 과거에 온 거라고. 시대 차이 나지? 다시. 소녀가 온 건 과거인데 오기 전에 그 소녀는 이미 평범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잖아? 평범한이란 뜻이야. 해도 돼? 그리고 나서 announced. 뭐 했다? 말했습니다. Now, I know why we have nouns and verbs. 자, 깨달음을 얻은 거라고. 자, 물론 위에서 교수님이 시창작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지만 그 시창작 프로그램을 만들어진 결과치는 사실 어때?
이상한 영어였다고. 근데 주인공은 여기서 잘못 만들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배움을 얻은 거라고. 어떤 배움이야? 어떤 배움?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문법을 배웠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얻은 건 뭐예요? 왜 이래서 명사와 동사를 갖는구나 라는 이유를 알게 됐다. 됐어? 계속해도 돼? 자, 그리고 나서요. She'd been taught. 자, 수동태죠? 그녀는요. 배웠습니다. 뭐를 배웠어? Grammar and the part of speech for years. 수년 동안 문법과 스피치의 일부를 배웠어요. 뭐 없이? 그것들에 이해되는 것 없이. 여기서 그것들이 뭐예요? 위에 언급했었던 요 그래머와 스피치에 대한 이유. 다시 품사와 문법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고 그동안 배웠었던. 근데 시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문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시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나의 문법적으로 이런 글을 쓰는 문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된 거야? 좋아진 거야.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보다. 이해됐어? 질문 있니?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나는 이제 알게 되었어. 그러면서 과거의 그녀가 여기서 without understanding 됨의 시점은 시 만들기 프로그램이 하지 않았었던 그 과거에 그냥 이해 없이 문법이랑 품사 공부를 했었는데 이 시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배움이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나 여기서의 as는 여러분들 when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제니가 struggle to 동사원형 뭐뭐 하느라 고군분투하다 뭐뭐 하느라 애쓰다. 그녀가 get the program to work 또 나왔다. 준사역 동사. 오늘 계속 나오죠? 준사역 동사고요. 이 두 부정사를 쓰게 됐습니다. 목적격 보어입니다. 프로그램이 작동되게 하려고 애쓸 때 그녀는 깨달았다. 대생략도 있겠죠? She has to classify words into the categories. 문장은 여러분들 좀 길어요. she부터 sense까지 좀 깁니다. 자, 그녀가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 she had to classify. 그녀는 분류해야만 했어요. 뭐를? words, 단어를 into the categories, 범주에 따라서. 즉, all the verbs in one bucket. 한 버켓 안에 모든 동사를 넣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버켓은 여러분들 기억장치, 그냥 기억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버켓에다 우리가 동사를 넣고 all the nouns in another bucket. 다른 곳에다가는 이렇게 명사를 넣어야 된다는 거. or else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어쨌든 CTK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의 문법적인 조합에 대해서 가르침을 얻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 문법으로도 볼 수 있어. 명령문이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must, have to 이런 거 쓰고 나서 or를 쓰고 문장이 이어지잖아. 그러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봐도 돼. 여기서의 or은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해 주셔도 되고요. 해도 돼? 자, 다시 한다. 자, 그녀는 모든 동사는 한 버킷에, 명사는
in another 또 다른 버킷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 단어를 범주에 따라서 분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센텐스 어떤 센텐스? The computer spot out 그 컴퓨터가 내놓은 그 문장은요 wouldn't make sense 말이 안 될 것이요. 괜찮아? 질문 있니? 유민아 이해돼? 하나 더. 자, 우리가 or else 같이 바라볼 수도 있거든. 우리가 or else는 쉽게 말해서 otherwise라는 단어로도 나갔을 수 있어.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때때로 내용 파악할 때 문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뭐가 그렇지 않으면이다 라는 말을 물어보기도 하거든. 예를 들면 품사별로 단어들을 분류해 놓지 않는다면 이라고 우리가 여기를 해석을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우리가 otherwise는 주절의 부정이잖아. 앞절의 부정이야. 한 가지 더,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진영아, 봐봐.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러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은 몸이 아파. 뭐가 그렇지 않으면이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앞에 언급했었던 거에 반대의 말을 otherwise로 받는 거라고. 다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단어를 10개씩 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지 않아. 뭐가 그렇지 않은 거야? 10개를 외우지 않으면. 앞절에 반대를 나타낼 때 쓰는 거라고. 그래서 때때로 이 otherwise라는 표현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내용 파악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계속 할게요. 자, 문법은요, 갑자기 become deeply meaningful. 갑자기 어떻게 됐어?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왜? 시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문법의 중요성, 이 문법의 이해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7번 문장을 지칭할 겁니다. 이 7번 문장. 앞절을 지칭하겠죠? 이것은 가져왔대요. 또 다른 효과도. 제니는 getting A in her language class. 심지어 어떻게 됐어? 언어 수업에서 A 학점을 받게 되었다. 자, 교수님이 처음에 만들려고 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지 못했지만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나는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과거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던 당시에는 그냥 이해 없이 그냥 수업만 입 벌리고 들었었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명사, 동사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나는 결국에 어떻게 됐어? 언어 수업에서 A 학점까지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우리가 내용 파악으로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중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성공한 거야? 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거 성공한 거야? 아니야. 실패했어. 사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C 프로그램을 만듦으로 인해서 나의 문법적인 실력이 향상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아래 5번 보시면 C를 만드는 프로그래밍이 향상시켰대. 나의 뭐를? 문법 스킬.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내용 요약 좀 해볼게요. 자, 쓰실. 진짜 이렇게 할 거.
벌써 다 썼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빨리 쓸 수가 없는데? 하나 다 써야 돼. 그럼요. 요약해서 쓰면 안 돼. 됐니? 해도 될까? 들으셨죠? 자, 마무리 짓고요. 일단 해석까지도 여러분들 적어볼 건데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